나는 한 명으로 환생하지 않는다. 7만 3천 명으로 나뉘어 환생한다. 2025년 12월 1일 90세 달라이 라마의 이 환생 선언에 중국 정부는 발끈했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난 10월에 출간된 달라이 라마 회고록 350페이지 중에 한국어판에만 숨겨져 있던 한 장의 친필 메모였습니다. 2027년 여름 한국에 큰 변화가 시작된다. 2030년에는 7만 명의 환생이 완성될 것이고 나는 130살까지 살아서 이를 지켜볼 것이다. 70년간 준비한 예언이 지금 한국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코리안 시청자 여러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도 한 줄 적어주세요.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법을 써볼게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임스 박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티베탄 연구소에서 20년간 달라이 라마를 연구해온 교수입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태어나셨지만 저는 보스턴에서 나고 자란 3세죠. 평생 티베트 불교를 연구했지만 항상 외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제 강점이었습니다.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025년 11월 27일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묵직한 상자 안에는 400페이지가 넘는 하드커버 책이 들어있었습니다. 티베트의 대변자 달라이 라마. 이틀 전 서울 인사동 하루원 출판사에서 출간 기자 간담회를 했던 그 책이었죠. 저는 커피를 한 잔 따르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하버드 캠퍼스의 가을 풍경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들고 지나가고 있었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책을 열었을 때 평화는 끝났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50년 중국 침공, 1959년 탈출, 인도 망명.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200페이지쯤 넘어갔을 때 밑줄이 그어진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1970년대 초 서울을 방문하고 싶었다. 하지만 중국의 압력으로 불가능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내가 갈 수 없다면 언젠가 나의 일부가 그곳으로 가게 하리라. 제 손이 멈췄습니다. 나의 일부. 무슨 뜻일까요? 계속 읽었습니다. 300페이지, 350페이지. 그리고 350페이지와 351페이지 사이 흐릿한 회색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제목이 있었습니다. 편집자 주석, 한국어판 독자에게. 저는 숨을 고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 2025년 7월 6일 90세 생일을 하루 앞두고 다람살라에서 친필로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성하께서는 이 내용을 오직 한국어판에만 포함시켜달라고 특별히 요청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글을 읽으시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 아래 손글씨가 시작됐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친필이었습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나는 이제 90세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성하, 다음 환생은 어디서 오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말할 때가 되었다.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환생은 티베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동쪽 분단된 반도에서 시작된다. 환생은 한 명이 아니다. 준비된 영혼들 수만 개로 나뉜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표식이 있다. 세 개의 길이 만나 이루는 문자. 그것은 M이 아니다. 그것은 산입니다. 세 봉우리가 하나로 이어진 성스러운 산.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오른손을 펼쳤습니다.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세 개의 선이 만나는 곳에 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40해 넘게 이 손을 봤는데 한 번도 신경 쓴 적 없는 선명한 표식이 산 모양이었습니다. 2025년 겨울 첫 번째 씨앗이 깨어난다. 12월 1일 나는 세상에 선언할 것이다. 후계자는 내가 직접 지명한다고.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후계자는 한 명이 아니다. 7만 3천 명이다. 제 손에서 책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중 37%가 한국인이다. 왜 한국인가? 한국은 1000년간 침략을 받았다. 분단의 고통을 70년간 견뎌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티베트는 1950년 자유를 잃었다. 한국은 1953년 반은 자유를 잃었지만 반은 지켰다. 남쪽 자유를 지킨 그 땅. 그곳이 나의 환생이 머무를 곳이다. 숨이 막혔습니다.
2027년 여름 반도가 하나가 된다. 2030년 환생이 완성된다. 나는 130살까지 살 것이다. 2065년까지. 왜냐하면 환생이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평화로운 하버드 캠퍼스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달라이 라마 최근 동향.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CNN 속보. 달라이 라마 12월 1일 중대 발표 예정. BBC. 티베트 망명정부 역사적 선언 예고. 12월 1일. 친필 메모에 나온 그날. 달력을 봤습니다. 11월 27일. 나흘 남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정화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 저 제임스 박입니다. 책 받았습니다. 아, 교수님. 350페이지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대표님, 이게 진짜입니까?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7월에 다람살라에서 성화를 배웠을 때 성하께서 직접 제 손에 그 종이를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한국어판에만 넣어라.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대표님 손에도. 네. 저도 있어요. 산 표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12월 1일 발표 이후 서울로 오실 수 있으세요? 뭔가 시작될 것 같아요. 성하께서 그러셨어요. 12월 6일 서울 조계사에서 모이라고. 창밖을 봤습니다. 보스턴의 가을. 제가 20년간 쌓아온 학자로서의 삶. 그리고 제 손바닥의 산.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학자의 습관이었습니다. 기록하는 것. 2025년 11월 27일 기록. 오늘 나는 달라이 라마의 비밀 메시지를 발견했다. 회고록 350페이지. 한국어판에만 있는 친필 메모. 나의 환생은 7만 3천 명으로 나뉜다. 그중 37%가 한국인이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바닥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12월 1일 아침, 저는 보스턴 로건 공항에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미리 끊어놓았죠. 직감이었습니다. 오늘 뭔가 일어날 것이고 저는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 공항 대기실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인도 현지 시각으로 달라이 라마께서 다람살라에서 중대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환생제도에 관한 최종 입장을 밝히신다고 합니다. 승객들이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무관심했지만 몇몇은 흥미로운 표정이었죠. 저는 핸드폰으로 CNN 라이브를 켰습니다.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의 거처 앞. 수백 명의 기자들과 티베트 승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인도 시각. 보스턴으로는 전날 밤 11시 반이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저는 전날 밤부터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화면에 달라이 라마가 나타나셨습니다. 90세,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성하께서 천천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의 친구들. 오늘 나는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나의 환생에 관한 것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달라이 라마가 죽으면 어린아이의 몸으로 환생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600년간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성하께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환생은 다를 겁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한 명의 아이로 환생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나는 준비된 영혼들 수만 명에게 나뉘어 환생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환생입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이 나의 마지막 생이기 때문입니다. 성하께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셨습니다. 지난 석 달간 우리는 전 세계를 조사했습니다. 손바닥에 특별한 표식을 가진 사람들을. 세 개의 선이 만나 산을 이루는 표식.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 7만 3천 명이 이 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하께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중 2만 7천 명, 37%가 한반도 출신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을 합쳐서 CNN 앵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작은 반도 하나에서 37%라니요? 성악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왜 한국일까요? 나는 70년간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티베트와 같습니다. 침략을 받았습니다. 분단되었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쪽 자유를 지킨 그 땅. 그곳이야말로 나의 환생이 머무를 곳입니다. 화면이 한국 지도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의 점들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30일간 이 7만 3천 명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능력이 깨어날 겁니다. 진실을 보는 눈, 고통을 느끼는 마음, 미래를 엿보는 감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축복입니다. 12월 30일, 30일의 여정이 끝나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그리고 2027년. 성악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한반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분단이 끝나고 하나가 될 겁니다. 2030년 나의 환생이 완성될 겁니다. 나는 130살까지 살 겁니다. 2065년까지. 여러분이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발표가 끝났습니다. 세계가 폭발했습니다. 공항 TV에서 긴급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달라이 라마 충격 환생 선언, 한 명이 아닌 7만 명으로 환생, 한국인 37% 세계 최고.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래? 7만 명으로 환생? 한국이 37%? 말이 돼? 저는 제 손바닥을 봤습니다. 산 표식이 은은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불안을. 실례지만 괜찮으세요? 여성이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네. 저요? 네. 뭔가 많이 불안해 보이셔서요.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티를 냈나요? 아니요. 그냥 느껴졌어요. 여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한국에 급히 가는 길인데 비행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달라이 라마가 말한 능력이구나.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마음.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하지만 여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위로가 되네요. 그런데 실례지만 손바닥 좀 봐도 될까요? 저는 손을 펼쳤습니다. 여성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있어요. 여성도 손바닥을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산 표식이. 방금 뉴스 보셨죠? 달라이 라마. 네, 봤습니다. 저희 그 7만 명 중 하나인가 봐요. 저는 공항 대기실을 둘러봤습니다. 200명쯤 되는 승객들. 그중 몇 명이 자신의 손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받은 표정으로. 바로 그때였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5년 12월 2일 오전 8시였습니다. 공항이 술렁거렸습니다. TV 화면마다 달라이 라마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저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서울역까지 1시간.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야, 너 손 봐봐. 혹시 있을지도 몰라. 미친, 나한테 왜 있어? 와, 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50명쯤 되는 승객들 중 3명이 자신의 손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손바닥에서 저는 빛을 봤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산 표식을. 능력이 또 왔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 표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배정화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표님, 서울 도착했습니다. 아, 교수님. 잘 오셨어요. 오늘 저녁 7시에 조계사에서 첫 모임이 있어요. 오실 수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지난 24시간 동안 뭔가 느끼신 거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사람들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표식을 가진 사람들이 빛나 보여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저도 그래요. 어제부터 시작됐어요. 달라이 라마께서 말씀하신 대로네요. 능력이 깨어나고 있어요. 저녁 6시 반 택시를 타고 조계사로 향했습니다. 종로구 견지동. 한국 불교의 중심 사원이었죠. 조계사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0명쯤 됐을까요? 모두 손바닥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저를 봤습니다. 제임스 박 교수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박성민입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꿈에서 교수님을 봤거든요. 박성민.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꿈에서요? 네. 일주일 전부터 계속 교수님을 꿈에서 봤어요. 하버드 연구실에 앉아 계신 모습, 비행기 타시는 모습,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오시는 모습.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예지력입니다. 교수님도 곧 경험하실 거예요. 표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3가지 능력 중 하나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미래를 보는 능력이 강하고 어떤 분들은 진실을 보는 능력이, 또 어떤 분들은 치유력이 강합니다. 그럼 저는요? 박성민이 제 눈을 봤습니다. 교수님은 기록자입니다. 기록자요? 네. 교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오셔야 했어요. 이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을 누군가는 기록해야 하니까요. 바로 그때 사원종이 울렸습니다. 땡땡땡. 모임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사원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0명쯤 바닥에 앉았습니다. 저도 박성민 옆에 자리를 잡았죠. 법당 앞에는 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스님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원의 주지 해민 스님입니다. 여러분 모두 손바닥에 특별한 표식을 가지고 계시죠? 저도 있습니다. 해민 스님이 손바닥을 보여주셨습니다. 선명한 산 표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 예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하께서 우리를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스크린에 불이 켜졌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나타나셨습니다. 표식을 가진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1000년 전부터 예언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하가 잠시 멈추셨습니다. 한반도는 지난 1000년간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침략, 전쟁, 분단.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이것이 바로 영적 진화입니다.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는 것.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표식은 단순한 손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이 준비되었다는 표식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30일간 3가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진실을 보는 눈, 고통을 느끼는 마음, 미래를 엿보는 감각. 이 능력들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하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12월 15일 동지가 되면 능력이 정점에 달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중요한 비전을 보게 될 겁니다. 한국의 미래, 아니 인류의 미래를. 하지만 그 후 시험이 옵니다. 12월 25일경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싶어질 겁니다. 능력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테니까요. 법당 안이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견뎌내십시오. 12월 30일까지. 그때 남은 분들만이 진정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2027년 이 반도가 하나 될 때 중심에 설 것이고 2030년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다리가 될 겁니다. 2027년 통일. 법당 안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나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성하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능력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상업화하지 마십시오. 오만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등대입니다. 빛을 비추되 눈부시게 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겸손하게, 사랑으로.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법당 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60대 할머니였습니다. 스님, 저는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김민지라고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손만 잡아도 사람들 통증이 사라져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래요. 이게 정말 치유력인가요? 혜민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치유력입니다. 김민지 보살님은 그 능력이 특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최준호입니다. 저는 사람들 거짓말이 들려요. 누가 거짓말하면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이게 진실을 보는 능력인가요? 그렇습니다. 최준호 보살님은 진실을 보는 눈이 강하십니다. 한 분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 온 분은 예지몽을 꾼다고 했습니다. 대전에서 온 분은 사람들 감정이 색깔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른 능력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 12월 1일 달라이 라마 예언 발표 직후부터 박성민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교수님도 경험하셨죠? 네. 사람들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강해질 거예요. 15일까지는 매일매일 능력이 커집니다. 혜민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일 겁니다. 사흘에 한 번씩 12월 9일, 12일, 15일, 그리고 마지막 30일.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도우면서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박성민과 함께 법당을 나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하실래요? 제가 몇 분 더 모셨어요. 교수님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죠. 우리는 사원 근처 찻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세 분이 더 계셨습니다. 김민지 할머니, 최준호 씨, 그리고 한 분 더. 2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박사과정이에요. 반갑습니다. 제임스 박입니다. 알아요. 하버드 교수시죠. 논문 읽어봤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제 논문을요? 네. 티베트 역사 관련 논문들. 훌륭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도 표식이 있으시다니 신기해요. 이수진 씨는 어떤 능력이세요? 이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패턴이 보여요. 숫자 패턴, 사건 패턴, 사람들 관계 패턴. 모든 게 방정식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능력이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민지 할머니는 평생 사람들을 돌보며 사셨어요. 그래서 치유력이 온 거예요. 최준호 씨는 변호사예요. 진실을 찾는 게 직업이죠. 그럼 저는요? 왜 예지력이죠? 박성민이 웃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사주 카페를 운영했어요. 사람들 미래를 봐줬죠. 물론 그땐 책으로 배운 지식이었지만. 그런데 이제 진짜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그럼 교수님은요? 왜 기록자 능력일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 역사를 기록해왔습니다. 논문, 책, 강의. 모두 기록이었죠. 지나간 일들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는 것. 그게 제 일이었어요.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오셔야 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누군가는 기록해야 하니까요. 30일 후에 우리가 경험할 일들을, 2027년에 일어날 일들을, 역사가 기록되어야 교훈이 되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사명이 뭔지.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학자로서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2일 기록. 오늘 조계사에서 첫 모임이 있었다. 약 50명의 표식 소유자들이 모였다. 모두 지난 일주일간 이상한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타이핑을 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2027년에 통일이 될까요? 불과 2년 후인데. 하지만 달라이 라마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배정화 대표였습니다. 새벽 1시인데 무슨 일일까요? 여보세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깨우셨나요? 아니요. 안 자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교수님, 회고록 다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밤 다시 읽어봤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엇을요? 숫자들이요. 회고록 곳곳에 이상한 숫자들이 반복돼요. 처음엔 몰랐는데 오늘 밤 다시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숫자들인데요? 24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1959년 탈출 당시 동행자 73명. 그런데 교수님,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 말씀하신 표식 소유자가 7만 3천 명이잖아요.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157페이지요. 티베트 사원의 수행자들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명상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12월 3일의 암호 아닐까요? 저는 책상으로 달려가 회고록을 펼쳤습니다. 289페이지요. 나는 평화를 위해 27번의 협상을 시도했다. 2만 7천 명의 한국인 아닐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대표님, 이건 회고록이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에요. 70년을 준비한 예언서예요. 저는 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으로 숫자를 찾으며 45페이지. 1959년 3월 17일 밤 나는 73명의 동행자와 함께 라사를 떠났다. 7만 3천의 암호. 128페이지. 우리는 15일간 히말라야를 넘었다. 15일. 12월 15일 동지. 203페이지. 1970년대 초 나는 서울을 방문하고 싶었다. 하지만 중국의 압력으로 불가능했다. 그때 나는 27가지 평화 제안을 준비했다. 2만 7천의 암호. 273페이지. 30년 후 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30일의 여정.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자서전이 아니었습니다. 암호화된 예언서였습니다. 새벽 3시까지 책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날짜들이 모두 숨겨져 있었습니다. 12월 1일, 3일, 6일, 9일, 12일, 15일, 25일, 30일. 그리고 2027년 7월 7일, 2030년 1월 1일. 모든 날짜가 회고록 속 사건들의 날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회고록 숨겨진 암호 분석. 패턴이 보였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회고록을 쓰면서 미래의 예언을 숫자로 숨겨놓으신 겁니다. 새벽 4시, 저는 이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 씨, 자고 계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회고록 분석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30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안 자고 있었어요. 저도 뭔가 이상한 걸 느꼈거든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호텔 로비에서 30분 후요? 가고 있어요. 30분 후 호텔 로비에서 이수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도 회고록을 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리학자라서 그런지 패턴이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는 로비 카페에 앉았습니다. 새벽이라 손님이 없었습니다. 이수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회고록의 모든 숫자를 추출해서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게 나왔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보세요. 회고록에 나오는 숫자들의 빈도수예요. 73이 17번, 27이 13번, 15가 9번, 32 11번 나와요. 이건 우연일 수 없어요. 그럼 이건 의도된 암호예요.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 70년간 이 회고록을 준비하시면서 미래의 날짜와 숫자들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 씨, 그럼 다른 날짜들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찾았어요. 그녀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12월 9일 89페이지 티베트 승려 9명의 이야기 12월 12일 112페이지 중국과 12차 협상 12월 25일 225페이지 크리스마스에 받은 메시지 12월 30일 330페이지 30일간의 명상 수행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날짜 2027년 7월 7일 네. 277페이지예요.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 7월 7일 티베트 독립기념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문장이 이렇게 끝나요. 언젠가 분단된 땅도 이런 날을 맞이할 것이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27년 7월 7일에 한반도가 통일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030년 1월 1일은 330페이지? 아니요. 301페이지예요.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라는 챕터죠. 거기서 성하께서 말씀하세요. 새 실크로드가 동쪽에서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에요. 이건 70년을 준비한 타임캡슐이에요.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 평생에 걸쳐 만드신 예언서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12월 3일 새벽이었습니다. 수진 씨, 그럼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57페이지에 새벽 3시 명상이 나온다면.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성민이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뉴스 보세요. 큰일 났어요. 저는 TV를 켰습니다.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전 세계 표식. 소유자 7만 3천 명이 동시에 같은 꿈을 꿨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수진과 저는 서로를 봤습니다. 새벽 3시. 157페이지의 암호. 꿈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 12월 15일 동지에 모든 것이 밝혀진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보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만 7천 명 대부분이 같은 시각 같은 꿈을 꿨다고. 저는 이수진을 봤습니다. 수진 씨, 꿈 꾸셨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벽 3시에 깼어요. 달라이 라마 성화를 봤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회고록을 다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요. 우리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회고록은 예언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배정화 대표였습니다. 교수님, 다람살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 오늘 오후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신대요. 무슨 내용인데요? 130살까지 사는 이유를 설명하신대요. 저는 이수진을 봤습니다. 그녀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놀람과 기대가 섞인. 오후 3시, 우리는 다시 조계사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1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소문이 퍼진 겁니다. 스크린에 달라이 라마가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새벽 여러분은 같은 꿈을 꾸셨을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7만 3천 개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성하께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왜 130살까지 산다고 했는가? 농담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한 계산입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2025년 나는 90세입니다. 지금부터 40년 후면 2065년 내가 130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럼 왜 130세까지일까요? 성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2030년 환생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완성이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35년간 여러분은 성숙해야 합니다. 나무가 싹을 틔우는 건 하루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년부터 2065년까지 35년간 여러분은 세상을 바꿔나갈 겁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2065년 내가 130세로 이 생을 마칠 때 여러분은 완전히 성숙해 있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환생이 진정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혜민 스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성아, 그럼 2065년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후에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더 이상 나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달라이 라마니까요. 법당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달라이 라마입니다. 7만 3천 명의 달라이 라마. 이것이 14대의 마지막 환생입니다. 박성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성하, 그럼 15대 달라이 라마는 없는 겁니까? 성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15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15대입니다. 집단 달라이 라마. 역사상 처음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성하,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환생을 하시는 겁니까? 성하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제임스 박 교수. 기록자. 좋은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한 명의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한 명의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7만 3천 명으로 나뉘기로 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도록. 승려도 과학자도 교사도 의사도 예술가도 모두가 달라이 라마가 되는 겁니다. 이수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성아, 그럼 왜 한국의 37%가 집중됐습니까? 이수진, 물리학자, 패턴을 보는 자. 성아께서 그녀를 보셨습니다. 한국은 특별합니다. 지난 100년간 세상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변했습니다. 가난에서 부로, 전쟁에서 평화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그리고 이제 분단에서 통일로. 빠른 변화는 영혼을 단련시킵니다. 한국인들은 빠른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겁니다. 환생의 그릇으로. 김민지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성아, 저는 75입니다. 2065년이면 115살이에요. 제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성아께서 웃으셨습니다. 김민지, 치유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생각보다 오래 사실 겁니다. 환생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보호할 테니까요. 그리고 할머니, 2027년 통일을 보실 겁니다. 그게 할머니의 소원 아니었습니까? 김민지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네, 성아. 제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럼 보실 겁니다. 약속합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혜민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130세까지 사신다는 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지켜보시겠다는.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40년. 2025년부터 2065년까지.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긴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30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타이핑했습니다. 12월 3일 기록. 오늘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 130세의 의미를 설명하셨다. 2065년까지 40년. 환생이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지켜보시겠다는. 이것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다. 한 세대에 걸친 대장정이다. 모임이 끝나고 저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12월 초 한강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맑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2065년이면 제가 102세입니다. 정말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까지 이 기록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버드 학과장 마이클 존슨 교수였습니다. 제임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무슨 말씀이세요? SNS에 자네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어. 조계사 모임에서 찍힌 사진. 자네가 이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교수님, 학교에서 난리야. 동료 교수들이 자네를 비판하고 있어. 하버드 교수가 미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는 진실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진실? 제임스, 7만 명이 같은 환각을 봤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되는 건 아니야. 교수님은 안 보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이클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임스, 자네 지금 객관성을 잃고 있어. 당장 돌아오게. 아직 27일이 남았습니다. 12월 30일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학교 명령이야.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박성민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12월 20일쯤 교수님이 해고 통보를 받으세요. 시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2월 4일 아침 세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모든 주요 언론이 달라이 라마 환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사건 vs 21세기 최대의 집단 최면. 저는 호텔방에서 세계 각국의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미국 반응, 과학계, 달라이 라마 환생 주장 일축 하버드 정신의학과, 집단 최면 가능성 제기.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점도 많아. 중국 반응, 이것은 티베트 분리주의를 확산시키려는 정치적 음모 달라이 라마, 과학적 근거 없는 미신 유포. 한국 정부는 이 사태에 책임져야. 인도 반응, 달라이 라마 환생,
종교적 자유로 존중하지만 과학적 검증 필요. 유럽 반응, 흥미로운 현상이지만 판단 유보 7만 명 동시 현상, 연구 가치 있어.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건 한국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개인의 신념 존중하되 사회 혼란 경계 과학적 조사 착수. 한국 언론, 한국인 37%, 세계가 주목 과연 2027년 통일 예언은? 한국 여론, 찬성 42%, 반대 38%, 모르겠다 20%.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찬성이 더 많다니. 오전 10시 이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서울대 연구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통계 분석을 더 해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1시간 후 저는 서울대 물리학과 건물에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연구실은 화이트보드로 가득했습니다. 온통 수식과 그래프뿐이었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이수진이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전 세계 표식 소유자 분포를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점들이 찍혀 있었죠. 보세요. 표식 소유자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한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일본, 중국, 인도, 중동, 유럽 순이에요. 패턴이 뭔가요? 불교와 관련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불교가 강했던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 지역들이 과거 실크로드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실크로드요? 네. 2000년 전 동서양을 연결했던 그 길이요. 표식 소유자들이 정확히 그 경로를 따라 분포되어 있어요. 이수진이 다른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시간 패턴도 있어요. 능력 발현 시기를 분석했더니 정확히 12월 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됐어요. 달라이 라마가 예언을 발표한 시각이죠. 마치 스위치를 켠 것처럼 전 세계에서 동시에 능력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 없어요. 확률이 너무 낮아요. 이건 의도된 패턴이에요. 누가 의도한 거죠? 이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대 캠퍼스에 학생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12월의 풍경. 수진 씨, 그럼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 이 모든 걸 계획하신 건가요? 아마도요. 70년간 준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1959년 망명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죠. 하지만 어떻게요? 어떻게 7만 명을 선택하실 수 있었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성민이었습니다. 교수님, 긴급 상황이에요. 중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중국이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어요. 표식 소유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그리고 모임을 금지하라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중국 내 표식 소유자가 7,500명이에요. 그런데 그중 3,000명이 티베트인이에요. 만약 이들이 깨어나면 티베트 독립운동이 다시 불붙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막으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교수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중국이 교수님을 표적으로 삼았어요. 외국인 선동자라고. 교수님 입국 금지를 발표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입국 금지요? 네. 그리고 미국 정부에도 압력을 넣고 있어요. 교수님을 귀국시키라고. 하지만 아직 26일이나 남았는데. 알아요.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이수진을 봤습니다. 들으셨죠? 네. 교수님, 조심하셔야 해요. 이제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이 데이터를 정리해서 객관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래야 나중에 사람들이 믿을 거예요. 고마워요, 수진 씨.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조계사로 갔습니다. 세 번째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12월 6일이었죠. 이번엔 2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소문이 더 퍼진 겁니다. 해민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압력, 한국 정부의 우려, 세계 언론의 관심.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0일을 견뎌라. 그럼 우리는 30일을 견뎌야 합니다. 박성민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을 꿨습니다. 12월 15일 동지에 우리 모두가 함께 비전을 볼 거예요. 2027년 통일의 모습을. 그게 우리의 확신이 될 거예요. 김민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75입니다. 제 평생 소원이 통일을 보는 거예요.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2027년에 정말 통일이 될 거라고. 최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평생 증거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난 닷새간 제가 경험한 건 어떤 증거보다 확실해요. 이건 진짜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제임스 박입니다. 하버드 교수였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아마 곧 해고될 것 같아서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일 후 이게 모두 끝나면 저는 책을 쓸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2027년 통일이 현실이 된 후에. 그때 사람들이 믿을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저는 혼자 법당에 남았습니다. 촛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2027년에 통일이 될까요? 정말 제가 그 순간을 볼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제 손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제 능력은 매일매일 강해졌습니다. 처음엔 가까운 사람들의 감정만 느껴졌는데 점점 더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수백 명의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외로움.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가끔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12월 9일 두 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300명이 모였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는데 감당이 안 돼요. 수백 명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민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강물처럼 흘러가게 두십시오. 여러분이 댐이 되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강이 되십시오. 저는 그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감정을 받아들이되 붙잡지 않기. 흐르게 두기. 점점 나아졌습니다. 12월 12일 세 번째 모임. 이번엔 4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이수진이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 발현 패턴을 분석했어요. 12월 1일부터 매일 10%씩 강해지고 있어요. 이 속도대로라면 12월 15일 동지의 정점에 달할 거예요.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예지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처음엔 몇 시간 후가 보였는데 이제는 며칠 후까지 보여요. 그리고 15일에는 뭐가 보이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비전을 볼 거예요. 2027년 7월 7일 판문점. 통일선언. 너무나 선명하게.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김민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치유력이 강해져요. 처음엔 통증만 사라졌는데 이제는 병도 낫기 시작해요. 어제 당뇨병 환자 손을 잡았는데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최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왜 거짓말하는지까지 보여요. 동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표식을 가진 사람들이 빛으로 보여요. 그냥 빛이 아니라 색깔이 달라요. 치유자는 초록색, 예지자는 파란색, 진실을 보는 자는 흰색.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 같은 기록자는 금색이에요. 박성민이 저를 봤습니다. 교수님, 금색은 특별한 색이에요. 기록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기록이 없으면 역사가 없고 역사가 없으면 교훈이 없어요. 교수님이 이 모든 걸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네, 매일 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교수님의 사명이에요. 2027년에 통일이 현실이 되면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때 교수님의 기록이 증거가 될 거예요. 12월 13일 저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후의 미래. 어떤 사람이 넘어질 거라는 걸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줄 수 있었죠. 예지력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박성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성민 씨, 저도 이제 미래가 조금 보여요. 그럴 줄 알았어요. 15일이 가까워지면서 모든 능력이 섞이기 시작할 거예요. 교수님은 기록자지만 다른 능력도 조금씩 생길 거예요. 왜죠?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달라이 라마 성하의 의식이 우리 안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능력이 조금씩 공유되는 거예요. 12월 14일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나타나셨습니다. 제임스, 내일이 동지다. 네, 성아. 내일 밤 11시 모든 표식 소유자가 같은 비전을 볼 것이다. 준비되었는가?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멈추면 안 된다. 성아, 제가 정말 기록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하고 있지 않는가? 매일 밤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하버드에서 해고될 것 같아요. 제 명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성아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명성은 그림자다. 진실은 빛이다. 그림자를 잃더라도 빛을 잃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제임스, 너는 130살까지 살 것이다. 저는 놀라 성아를 봤습니다. 130살요? 나처럼. 너도 이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기록자로서 2065년까지 기록해야 한다. 그게 가능한가요? 환생의 에너지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7만 3천 명 모두를. 성아, 정말 2027년에 통일이 됩니까? 내일 밤 내가 직접 볼 것이다. 꿈에서 깼습니다. 12월 15일 새벽 3시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지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12월 14일 밤 기록. 내일은 동지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하지만 동지가 지나면 빛이 돌아온다. 바로 그 상징적인 날에 우리가 비전을 보게 된다. 2027년 통일의 비전을. 나는 준비되었는가? 타이핑을 멈추고 제 손바닥을 봤습니다. 산 표식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5시간 후면 동지였습니다. 12월 15일 오후 6시 저는 조계사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500명이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법당이 가득 찼습니다. 모두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빛들이 법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이 저를 봤습니다. 교수님, 보이시죠? 네. 모두 빛나고 있어요. 오늘 밤 11시 정확히 동지가 되는 순간 모든 능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 같은 비전을 보게 될 거예요. 해민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1000년 전 예언된 바로 그날입니다. 동지, 밤이 가장 긴 날. 하지만 이 밤이 지나면 빛이 돌아옵니다. 바로 그 상징적인 날에 우리가 깨어나는 겁니다. 스님이 시계를 봤습니다. 11시까지 5시간 남았습니다. 다 같이 명상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500명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제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천천히. 들숨, 날숨.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뭔가 느껴졌습니다. 법당 안 공기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500명의 에너지가 하나로. 10시가 됐습니다. 11시까지 1시간. 에너지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제 손바닥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밝아졌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밝았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2027년 7월 7일. 판문점 평화의 집. 남북 정상이 악수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가 됩니다. 통일 선언문에 서명합니다. 세계가 박수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빛나는 사람들. 표식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비전이 계속됩니다. 2030년 1월 1일. 서울역. 새로운 실크로드 개통식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까지 달립니다. 동서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기차에 우리가 타고 있습니다. 평화의 사절들로서 비전이 끝났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법당 안 500명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같은 것을 본 겁니다. 우리 모두. 박성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김민지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통일을 보는구나. 내가 살아서. 최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진짜였어요. 예언이 진짜였어요. 이수진이 노트북으로 뭔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SNS 보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트위터가 난리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표식 소유자들이 같은 비전을 보고 있대요. 일본, 중국, 인도,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모두 7만 3천 명이 동시에 같은 미래를 본 거예요. CNN 속보가 떴습니다. 전 세계 7만 명 동시 집단 환각. 달라이 라마 예언 현실화 논란. BBC 긴급 뉴스. 동지의 기적, 표식 소유자들 집단 비전 보고. 뉴욕타임스 특집. 과학으로 설명 불가 전 세계 동시 예지 현상. 세계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해민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본 것을.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지금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성하께서 말씀하셨죠. 12월 25일경 많은 이들이 포기한다고. 능력이 너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오늘 능력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15세만 더. 12월 30일까지. 모임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비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2027년 통일. 2030년 실크로드. 진짜 일어날까요? 다음 날 아침 세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동지 비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달라이 라마 예언 72시간, 7만 명 집단 환각인가? 집단 예지인가? 과학계 긴급 분석, 동시 다발 현상 설명 불가. 한국 정부, 표식 현상 공식 조사 착수. 하지만 반발도 시작됐습니다. 회의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집단 최면이다. 달라이 라마가 종교적 목적으로 조작한 것, 과학적 근거 없는 미신. 특히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티베트 분리주의와 연결된 정치적 술책. 달라이 라마의 반중 선동. 한국 정부는 이 사태에 책임져야. 그날 오후 하버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2월 17일 하버드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제임스 박 교수 직위 정지. 즉시 귀국하여 청문회에 참석할 것. 불응시 해고 처리. 박성민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앉아 통보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20년 경력이 한 줄의 이메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임스, 뉴스 봤어. 괜찮니? 괜찮지 않아요, 엄마.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지만 너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옳은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자예요.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지금 저는 주관적 경험에 빠져 있어요. 마이클 교수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정말 객관성을 잃은 걸까요? 어머니가 한참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제임스,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도 사실이잖니. 7만 명이 같은 것을 봤어. 그게 사실 아니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두려워요. 모든 걸 잃을 것 같아요. 이미 잃었어. 하지만 동시에 뭔가를 얻고 있어. 그게 뭔지는 30일이 되면 알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5kg이 빠졌습니다. 능력의 부작용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백 명의 감정을 느끼다 보니 제 감정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슬픈 건지 다른 사람이 슬픈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제가 두려운 건지 제 옆 사람이 두려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인가? 제임스 박 교수인가? 아니면 그냥 7만 명 중 한 명인가? 12월 20일 저는 길을 걷다가 쓰러졌습니다. 과도한 에너지 소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몸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안 됩니다.
30일까지 버텨야 해요.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병원을 나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박성민. 교수님 괜찮으세요? 이수진. 병원 갔다는 소문 들었어요. 김민지. 교수님, 제가 가서 치유해 드릴까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혜민 스님이었습니다. 제임스 교수님, 긴급 소식입니다.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급히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달라이 라마 건강 악화로 인도 병원 입원 90세. 고령, 심장 문제로 위독 표식 예언 발표 후 극심한 압박받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표식 소유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시작됐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쓰러지셨다는 건 예언이 잘못된 거 아닐까? 우리가 본 게 정말 미래일까? 이 모든 게 노인의 망상 아니었을까? 12월 22일 네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500명이 모였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250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절반이 포기한 겁니다. 혜민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예언에 나온 시험입니다. 12월 25일경 많은 이들이 포기한다고 했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스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달라이 라마가 쓰러지시고 제임스 교수님도 쓰러지시고 우리가 정말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가요?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능력이 너무 무거워요. 하루 종일 남의 고통을 느끼다 보니 제 삶이 없어요. 이게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또 다른 분. 가족들이 저를 미쳤다고 해요. 친구들이 떠나가요. 직장에서도 이상한 눈으로 봐요. 이걸 계속해야 하나요? 법당안이 술렁였습니다. 의심, 두려움, 피로. 모든 게 한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일주일 전 꿈을 꿨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봤어요. 많은 분들이 떠나가는 걸. 하지만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박성민을 봤습니다. 꿈에서 봤어요. 12월 30일 남은 사람들이 함께 서 있는 걸. 우리가 울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우리가 이겨냈다는 걸. 시험을 통과했다는 걸.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여드레만 더 버티면 돼요. 12월 30일까지. 김민지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75입니다. 제 인생에 이보다 힘든 순간들이 많았어요. 한국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자식도 잃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버티면 정말로 2027년에 통일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살아서 통일을 보게 될 거라고요. 최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평생 증거로 살아왔어요.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았죠. 하지만 15일 밤 제가 본 건 어떤 증거보다 확실했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제 안의 진실을 보는 능력이 말해줬어요. 진짜였어요. 이수진이 노트북을 들어올렸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를 보세요. 15일 밤 전 세계 7만 3천 명이 정확히 같은 시각에 같은 비전을 봤어요. 이건 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집단 최면으로도 설명 안 돼요. 시차가 다른 나라들에서 동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녀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달라이 라마가 쓰러지신 것도 예언에 있었어요. 25일경 큰 시험이 온다고 했죠. 성하가 쓰러지신 건 바로 그 시험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혜민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입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달라이 라마였습니다. 약해 보이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제가 쓰러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예언의 일부입니다.
시험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아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곧 회복할 겁니다. 그리고 12월 30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할 겁니다. 여드레입니다. 여드레만 더 버티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법당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버티겠습니다. 여드레 할 수 있어요. 30일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무너졌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하버드 해고, 달라이 라마 입원, 제 자신의 정체성 혼란. 모든 것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교수였어요. 조용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게 좋았어요. 왜 저를 이 소용돌이 속에 던져 넣으신 겁니까? 침묵. 손바닥의 표식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축복이라고요? 이건 저주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44살 남자가 혼자 호텔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버드 학과장에게 이메일을 쓰려고 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타이핑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가 저를 막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24일간 제가 기록한 것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7일 회고록 발견. 12월 1일 환생선언. 12월 15일 집단 비전. 12월 22일 위기. 모든 것이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시험이 온다. 많은 이들이 포기한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바닥을 봤습니다. 산 표식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성장은 항상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을.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껍질이 깨져야 합니다. 나비가 되려면 번데기가 부서져야 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면 옛 삶이 죽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버드 교수 제임스 박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학자가.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제가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증인 제임스 박이. 기록자 제임스 박이. 다리 역할을 하는 제임스 박이. 저는 노트북에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기록. 오늘 저는 영혼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 명성, 안정. 하지만 동시에 깨닫는다. 이것들이 진짜 나였을까? 진짜 나는 무엇인가? 직함인가? 교수? 소속인가? 하버드? 아니다. 진짜 나는 이 손바닥의 표식이다. 선택받은 자다. 기록자다. 7만 3천 명 중 하나지만 동시에 유일한 존재다. 동과 설을 잇는 달이다. 지금까지의 삶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 20년간 티베트를 연구한 것도 하버드에서 가르친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함이었다. 지금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것도 이 여정의 일부다. 시험이다. 그리고 나는 통과할 것이다.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저는 조계사로 갔습니다. 긴급 모임이 있었습니다. 도착하니 30명 정도만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포기하려고 왔어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능력이 너무 무거워요. 다른 분이 울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요. 제가 미쳤대요. 애들도 엄마가 이상해졌다고 해요. 또 다른 분. 회사에서 잘렸어요. 업무에 집중 못한다고. 제 삶이 망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버드에서 해고당했어요. 20년 경력이 날아갔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중국은 저를 입국 금지시켰어요. 미국 언론은 저를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가족들도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손바닥을 보여줬습니다. 이 표식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후회한 적 있어요. 그냥 비행기 안 탔으면 어땠을까?
그냥 보스턴에서 조용히 살았으면 어땠을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우리는 15일 밤에 뭔가를 봤습니다. 진짜 미래를. 2027년 통일을. 2030년 새 시대를. 그게 진짜였어요. 너무나 선명했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현실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100%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에요.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버티면 이루어지고 포기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해민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흘만 더 버티십시오. 12월 30일까지. 그럼 우리가 이긴 거예요. 새벽 4시까지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하나씩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흘만 더 버티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30일까지. 해가 떠올랐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조개사를 나서며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흘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달라이 라마 기적적 회복. 오늘 오전 퇴원 예정. 박성민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수진, 박성민, 김민지 할머니, 최준호 씨와 함께 TV를 봤습니다. 다람살라 병원 앞. 달라이 라마가 걸어서 나오셨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곧 회복할 겁니다. 나흘만 더 버티십시오. 우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이겨낸 겁니다.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회복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7일 모임에 300명이 모였습니다. 12월 28일엔 400명, 12월 29일엔 500명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포기하고 집에 갔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날은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혼자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0일. 30일의 여정이 끝나는 날이죠. 해민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자정 우리는 함께 서약할 겁니다. 겸손의 서약을.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의식입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해봤어요. 30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능력 발현, 집단 비전, 시험과 극복. 모든 게 예언서에 나온 대로였어요. 최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증거가 충분합니다. 7만 3천 명의 동시 경험. 통계적 불가능. 이건 진짜예요. 김민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내년에 76이 돼요. 그런데 지금 제 몸이 50살처럼 느껴져요. 에너지가 넘쳐요. 이게 환생의 힘인가 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기록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30일간 제가 기록한 것은 2만 단어가 넘습니다. 매일 밤 타이핑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2027년 통일이 현실이 되면 저는 이걸 책으로 만들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2027년 7월 7일 이후에. 그때 사람들이 믿을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12월 29일 밤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내일이면 30일. 마지막 날. 저는 지난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11월 27일 회고록 발견. 12월 1일 환생선언. 12월 15일 집단 비전. 12월 25일 영혼의 암흑기. 그리고 지금 12월 29일.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잃은 것도 얻은 것도. 고통도 깨달음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12월 29일 밤 기록. 이제 하루 남았다. 30일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솔직히 모르겠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지난 한 달간 저는 많은 것을 잃었다. 하버드 교수직 명성, 안정.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진실을 보는 능력.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마음, 미래를 엿보는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제 진정한 사명을 깨달았다. 저는 기록자다. 증인이다. 달이다. 이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동과 서를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맞다. 저는 교수직은 잃었지만 학자로서의 본질은 잃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이제 저는 객관적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관찰자다. 이것이 진정한 학문의 자세다. 타이핑을 멈추고 강물을 봤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돌아보니 박성민이었습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요? 예지죠. 교수님이 강변에서 마지막 성찰을 하실 거라는 걸 봤어요. 박성민이 옆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내일 새벽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달라이 라마 성하께서 한국에 오십니다. 뭐라고요? 꿈에서 봤어요. 성하께서 비행기로 오시는 걸.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는 걸. 90세 노인이 방금 퇴원하셨는데 한국까지 오신다고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아시잖아요. 성하께서 직접 오셔서 마지막 축복을 주실 거예요. 박성민이 하늘을 봤습니다. 교수님, 30일이 되면 우리는 또 다른 비전을 보게 될 거예요. 15일보다 더 선명한 비전을. 그리고 그때 우리는 확신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게 진짜였다는 걸. 그 후에는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요.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변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해요. 박성민이 저를 봤습니다. 교수님은 미국으로 돌아가시겠죠? 하버드는 저를 해고했어요. 하지만 다른 길이 열릴 거예요. 교수님의 기록이 책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이 수백만 명에게 읽힐 거예요. 2027년 통일이 현실이 되면 사람들은 교수님의 책을 찾을 거예요. 그 예언을 기록한 사람으로서 저는 처음으로 미래가 보였습니다. 제 미래가 책상 앞에 앉아 타이핑하는 제 모습. 책 표지. 2025년 12월 달라이 라마의 환생 그리고 한국의 운명. 서점에 쌓인 책들. 사람들이 읽고 있는 모습. 2027년 7월 7일 통일 당일. 뉴스에서 제 책을 언급하는 장면. 2년 전 이 모든 것을 예언하고 기록한 하버드 교수. 비전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 미래를 본 건가요? 네. 교수님의 예지력이 완전히 깨어난 거예요.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면서 우리 모두의 능력이 최종 단계에 도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강물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니, 시작됩니다. 12월 30일 새벽 5시 저는 호텔방에서 명상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환한 빛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보였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나타나셨습니다. 병상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임스. 성아. 잘 견뎠구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모든 의미 있는 일은 힘들다. 쉬웠다면 가치도 없었을 것이다. 달라이 라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는 다리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동과 서를, 이성과 영성을, 의심과 믿음을 이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남은 자들과 함께 마지막 의식을 치러라. 그리고 새로운 서약을 해라. 어떤 서약입니까? 겸손의 서약. 너희는 능력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겠다고. 과시하지 않겠다고. 오만해지지 않겠다고. 조용히 겸손하게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겠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너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해라. 책으로 만들어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2027년 통일이 현실이 된 후에. 그때 사람들이 믿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네, 성아. 달라이 라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너는 훌륭한 학자다. 객관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계속 그 길을 가거라. 비전이 끝났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2월 30일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달라이 라마 오늘 오후 인천공항 도착 예정. 박성민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준비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을 위한. 오전 10시 조계사로 갔습니다. 이미 600명이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30일을 버틴 사람들.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혜민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하께서 오늘 오후 6시에 도착하십니다. 공항으로 나가서 성하를 모실 겁니다. 오후 6시 우리 모두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VIP 터미널.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나타나셨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걸어서 내려오셨습니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성하께서 우리를 보시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성하께서 조계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자정 30일이 끝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성하께서 하늘을 보셨습니다. 1000년 전 티벳의 고승이 이 순간을 봤습니다. 동방의 작은 땅에서 빛이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이 세계를 밝히는 것을. 여러분이 그 빛입니다. 성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빛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빛은 그냥 빛날 뿐입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여러분은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주변을 변화시킬 겁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 공양을 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함께라서 특별했습니다. 밤 10시 마지막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앞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서약할 겁니다. 겸손의 서약을. 성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표식을 받은 자로서 서약합니다. 우리 모두 따라했습니다. 나는 이 능력을 과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능력으로 오만해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능력을 상업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겸손하게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겠습니다. 나는 2027년 7월 7일 통일의 날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향해 갔습니다. 11시 50분, 55분, 59분, 11시 59분 59초. 그리고 자정. 12월 31일이 됐습니다. 아니 2026년 1월 1일. 그 순간 모든 것이 밝아졌습니다. 법당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빛이 났습니다. 은은하고 따뜻한 빛. 그리고 비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2027년 7월 7일 판문점 평화의 집. 남북 정상이 통일 선언문에 서명합니다. 우리 민족은 오늘 하나가 됩니다. 전 세계가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600명의 빛나는 사람들. 표식을 가진 자들. 우리는 단상 뒤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력자로서. 조용한 증인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가 준비한 순간이라는 것을. 비전이 계속됩니다. 2030년 1월 1일 서울역. 새로운 실크로드 열차 출발식. 이 열차는 서울에서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 베를린을 거쳐 런던까지 갑니다. 동과 서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첫 열차에 우리가 타고 있습니다. 평화의 사절로서. 다리로서. 비전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봤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네, 성하. 그럼 이제 가십시오. 각자의 자리로.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2027년을 위해. 2026년 1월 1일 아침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서울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한 달 전과 같은 도시였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그들 중 몇몇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표식을 가진 사람들. 27,000명이 이 도시 어딘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살면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보스턴행이었습니다. 하버드는 저를 해고했지만 저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 14시간의 비행.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기록. 30일의 여정이 끝났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버드 교수직 명성, 안정. 하지만 모든 것을 얻었다. 진실을 보는 눈, 고통을 느끼는 마음, 미래를 엿보는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제 진정한 사명. 저는 기록자다. 이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을 기록하는 자. 동과 서를, 과거와 미래를, 의심과 믿음을 잇는 다리. 2027년 7월 7일 남북 통일이 현실이 되면 저는 이 모든 기록을 책으로 만들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2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대답할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7만 3천 명이 함께 본 미래를. 그리고 이 책을 보여줄 겁니다. 2025년 12월의 기록을. 증거로서가 아니라 증언으로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태평양 상공. 한국과 미국 사이. 두 세계 사이. 저는 달이었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니 겨울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주일 후 저는 하버드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이제 저는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학자였습니다.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책상에 앉아 저는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책의 첫 문장. 2025년 11월 27일 나는 달라이 라마의 비밀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도서관에 가서 썼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2026년 봄이 왔습니다. 책의 초고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아니었습니다. 2027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언이 현실이 될 때까지. 2026년 여름 어머니가 보스턴으로 오셨습니다. 제임스, 잘 지내니? 네, 엄마. 글 쓰고 있어요. 하버드는? MIT에서 제안이 왔어요. 방문 교수로. 티베트학 강의를 해달라고. 받을 거니? 네. 하지만 제주된 일은 이 책이에요. 어머니가 원고를 보셨습니다. 2025년 12월 달라이 라마의 환생. 좋은 제목이구나. 2027년에 출판할 거예요. 통일이 현실이 되면. 만약 통일이 안 되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될 거예요, 엄마. 저는 봤으니까요. 우리 7만 3천 명이 함께 봤으니까요. 2027년 1월 뉴스에서 놀라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북 정상 7월 정상회담 합의 통일 논의 본격화. 예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7년 6월 7월 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 만남 통일 선언 가능성. 저는 항공권을 샀습니다. 서울행. 박성민에게 연락했습니다. 7월 7일 판문점에서 만나요. 알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2027년 7월 7일 저는 판문점에 있었습니다. 600명의 표식 소유자들과 함께. 우리는 평화의 집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언론은 우리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어야 했습니다. 증인으로서. 오후 3시 남북 정상이 악수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늘 하나가 됩니다. 통일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600명은 조용히 눈물 흘렸습니다. 예언이 현실이 됐습니다. 2년 전 우리가 본 그 미래가. 그날 저녁 우리는 조계사에 모였습니다. 김민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통일을 봤어. 내가 정말 살아서. 달라이 라마께서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해냈습니다. 예언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2030년. 2027년 9월 제 책이 출판됐습니다. 2025년 12월 달라이 라마의 환생 그리고 한국의 운명. 첫 주에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한 달 만에 100만 부. 전 세계 20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2년 전에 알았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2030년 1월 1일 서울역.
새로운 실크로드 열차 출발식. 저는 그 첫 열차에 탔습니다. 600명의 표식 소유자들과 함께 평화의 사절로서, 다리로서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 베를린, 런던. 동과 서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예언이 모두 이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통일된 한반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12월 제 손바닥에서 표식을 발견한 그날. 두려웠던 그날. 하지만 그날이 제 진정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다. 7만 3천 명이 함께 본 미래는 7만 3천 명이 함께 만든 현실이 됐다. 이것이 진정한 예언의 의미다.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열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미래를 향해. 2035년 저는 59이 되었습니다. MIT에서 티베트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된 일은 여전히 기록이었습니다. 제 책 2025년 12월 달라이 라마의 환생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가 팔렸습니다. 40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역사책으로 읽었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기록. 예언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그날 오후 저는 MIT 연구실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이 라마 사무실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박 교수님께 성하께서 교수님을 다람살라로 초대하십니다. 100살 생신을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35년 7월 6일 달라이 라마 100살 생신. 저는 즉시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인도 다람살라행. 일주일 후 저는 다람살라에 있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거처로 갔습니다. 성하께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100세이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제임스, 잘 왔다. 성하, 100살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너의 책 잘 읽었다. 훌륭했다. 감사합니다. 앉아라.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임스, 130살까지 산다고 했던 거 기억하나? 물론입니다. 아직 30년 남았다. 성하께서 웃으셨습니다. 그때까지 너는 계속 기록해야 한다. 2030년 이후의 이야기를. 환생이 어떻게 성숙해가는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만 3천 명은 어떻게 되고 있나?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한국의 2만 7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 그게 진정한 환생이다. 성하께서 창밖을 보셨습니다. 제임스, 2065년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른다. 성하께서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그때쯤이면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7만 3천 명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성하, 정말 130살까지 사실 수 있을까요? 너도 그럴 수 있다. 환생의 에너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저는 제 손바닥을 봤습니다. 산 표식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제임스, 너는 좋은 기록자다. 계속 기록해라. 2065년까지. 그리고 그때 마지막 책을 써라. 40년의 기록을. 알겠습니다, 성하. 다람살라를 떠나는 날 저는 히말라야 산맥을 봤습니다. 설산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2025년 12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버드 교수에서 증인으로, 객관적 관찰자에서 참여하는 관찰자로, 회의론자에서 믿는 자로.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자로서의 사명. 저는 지금도 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생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지, 7만 3천 명이 어떻게 조용히 겸손하게 빛을 비추고 있는지. 2065년 제가 102세가 되고 달라이 라마께서 130세가 되실 때 저는 마지막 책을 쓸 겁니다. 2025년부터 2065년까지 40년의 기록. 환생의 완성. 그때까지 저는 계속 기록할 겁니다. 증인으로서, 기록자로서, 다리로서. 왜냐하면 그것이 제 사명이니까요.
2025년 12월 제 손바닥에 나타난 산 표식이 알려준 사명. 동과 설을 과거와 미래를 의심과 믿음을 잇는 다리.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의미였습니다.